제우스는 인간을 위해 불을 훔친 프로메데우스를 미워했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데우스의 동생인 에피메데우스에게 아내로 사모하며 여인 판도라를 건네주면서 판도라에게는 상자 하나를 주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도라는 호기심을 못 이겨 그 상자를 결국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이 상자에선 희망 빼고는 인간사의 온갖 나쁜 것이 죄다 쏟아져 나와서 인간 세상을 떠들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희망은 인간 세상을 떠돌아다니지 않고 상자 속에 숨어 있기에 인간은 일부러 마음을 먹고 열어보아야만 희망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판도라의 상자는 차라리 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었건만 신화에선 기어코 열어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화나 전설에서 보았듯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기를 설정하면 희한하게도 그 금기는 깨지고 맙니다. 시인도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보는 편지함을 열어보고 싶지는 않은데 괜히 열어보았다고 한탄을 합니다. 열어서 다시 읽어본들 현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차피 과거는 지나갈 것이고 푸른 인생사가 되고 대인관계란 지나고 나면 안부조차 궁금하지 않은 상막한 관계로 변속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인관계로 인한 무모한 집착에 매여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고백하듯이 자녀로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없을까고 합니다. 이처럼 금기를 깨는 이야기 유형은 동서고금신화 즉 전설에서 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내리신 금기를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기를 내시는 것은 인간을 존중했기에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도라의 상자는 처음부터 열지 말라고 지시를 받아도 열게 되는 상자였습니다. 그것은 제우스의 교묘한 의도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역설적으로 인간은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인류사는 변화를 하고 발전을 이루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보는 편지함이라는 시는 살면서 무모한 집착의 시간을 지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못 이겨 특정한 대상이나 업무에 집착하지만 결국 그 집착을 의외로 무모한, 무익함, 허무함으로 종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결국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한이 있어도 과거를 되추려고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세상만사의 본질 없음을 깨닫는 것도 삶의 과정이며 이것 역시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홀로 남아 펄럭이는 희망이 아닐까요? 이 보낸 편지함이라는 시의 속처럼 지나온 일에 대해 허무하고 부질없다고 느꼈던 체험이 있었다면 자서전에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 노년기에 맞지 않은 회상에 따른 절망감과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시곡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극작가인 사무엘 바케트의 1인극인
모노 드라마죠. 이 마지막 테이프에서는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출자는 1978년도에 처음 관람했습니다. 1970년대는 한마디로 유신 정권 하에서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출자 기억에 그 시절에는 우울한 분위기의 연극이 많이 공연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테이프에서는 창고와 같은 방으로 된 어두운 무대와 주인공 클래프 노인의 외모가 풍기는 분위기는 어딘지 우울한 편입니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녹음기가 놓여있는 책상에는 테이프가 담긴 서랍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선 설정은 일종의 상징 공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년이 되면서 자신의 과거로 간직한 책상 서랍을 어두운 골방에서나 맞이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실수를 앞둔 독신의 클라프라는 노인은 생일을 맞아서 홀로 술을 마시고는 자신의 육성을 녹음한 테이프로 내용을 듣습니다. 그 행위는 아마 매년 생일 때마다 있었던 명주 행사와 같습니다. 그 테이프는 매년 생일마다 육성으로 녹음한 것입니다. 그는 30년 전에 녹음해둔 테이프부터 서랍에서 꺼내며 바나나를 볶아 먹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의 성적인 욕망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39살 때였던 자신의 젊은 시절의 육성을 듣더니 이어서 20대의 육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면서 회상합니다.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육성은 자서전 또는 일기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성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다가도 듣기 역겨운 사연이 흘러나오면 갑자기 녹음기를 꺼버리며 절망에 빠진 듯이 신음과 탄식을 내뱉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우습게도 방 안을 걷다가 먹고 버린 바나나 껍질 위로 넘어지고는 혼자만로 푸념을 합니다. 이 테이프 육성을 통해 과부했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난 것과 청년 시절의 숲속에서 구수베리 열매를 따먹으면서 여자와 즐겁게 지내고 동거하다가 아쉽게 헤어졌다는 내용, 그리고 팔리지 않은 책의 출간, 이렇게 할 업적을 내지 못했던 노인의 과거사에 대한 회화를 듣게 됩니다. 그런 중에 자신의 과거를 자주적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현재의 마음 상태를 정리하면서 또다시 녹음을 합니다. 자신은 그 과거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독보도 합니다. 어둠이 산에서 내려오면이라는 짧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끝에 이렇다 할 극적 정비도 없이 일관된 우울한 분위기로 막을 내리는 작품입니다. 이 주인공인 노인에게 과거란 소용실감이 없어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초라한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나이 듦에 대한 자의심입니다. 노년기의 자서전을 후대의 현재가 마냥 초라하기에 절망스러웠던 과거를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클럽브 노인처럼 슬픈 자화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년은 이렇게 훼손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냥 슬퍼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연극이 재공연이 되었습니다. 그 연출가는 기존의 연출 방향과는 달리
무게를 밟게 꾸미고 여유있고 푸르놓은 노인과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환담을 나누는 노인의 이미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이 극중의 배우는 바나나를 먹는 모습을 뻔히 연기했습니다. 관객이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출 기법은 시대상의 변화로 사람들의 의식이 변해서 묘사를 좋으면 좋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과거 회상행위에 반드시 우울함이 동반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세상 깨우치게 됩니다. 이 회상을 통해 비록 절망이나 인생의 허물을 느낀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나름이 아니다 합니다. 이 과거는 고통스러웠던 사연이었던 행복했던 사연이었던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어디까지나 해석하는 본인의 몫입니다. 사람은 과거가 준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결국에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과거를 가집니다. 기억하는 행위는 사람이 승진하고 있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과거 회상 자체를 두고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연상 어떤 계기에 의해 무엇을 추구하며 사람은 존재가 하는 실존적인 성찰을 한다면 말입니다. 실존적인 성찰은 책임감과 성실함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찰을 만족한 채 오직 과거 회상에만 젖어 사는 것 자체는 불행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재해석 또는 각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인류의 삶은 대부분 기억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기억은 뇌 속에 있는 해머라는 기억 장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 기억하고 처리하는 엄청난 정보의 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기는 어차피 불가능하다 보니까 망각이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망각 적용 못지않게 주목할 작용은 기억에 대한 변형입니다. 기억에는 사실적인 기억과 정서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실적인 기억은 사실에 대한 기억으로 방금 전에 벌어졌던 사소한 일을 기억하는 이례적성 기억을 포함합니다. 정서적인 기억은 실제로 기억되고 있는 사건과 연관된 강렬한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서 핵심 감정에 대한 기억이 됩니다. 기억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실적인 기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 정서적인 기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 중에는 상실적인 기억만 남는 것이 있고 정서적 기억만 남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적 기억이든 정서적인 기억이든 그 세부 내용은 대부분 무의식에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사실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나타나는 습성이 있는 반면에 선택적인 마음작정이라고 해서 선별해서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선택적인 마음작정에 이전해서 씁니다.